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은 등기는 필요 없고 점유하고 주민등록이 돼야 합니다. 자, 점유에서는 간접 점유도 대항요건이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에서는 주민등록을 잘못했을 때 대항력이 생기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선은 간접 점유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거기 41페이지 보면은 양괄호 5번 찾았나요? 거기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거기 맨 밑에 리얼은 안 봐도 됩니다. 기니 디 그거 묶으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이 주택의 주인입니다. 자, 을이 임차인입니다. 3월 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을은 병한테 바로 전대를 해버렸어요. 그 병은 전차인입니다. 5월 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이 갑한테 원래 있었다가, 자, 을이 살다가 전대할 수도 있고 살지 않고 바로 전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살지 않고 바로 전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써놨잖아요. 살지 않고 바로 전대한 경우 찾았습니까? 그거. 자, 그래서 주택은 바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자, 이걸 바로 전대 사건,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묻느냐? 자, 이 사람은 지금 주택을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직접 점유자라 합니다. 자, 을을 뭐라 할까요? 간접 점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을은 대항력을 취득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취득합니까? 못합니다. 못하죠, 그죠? 자, 주민등록이 대항요건이 되려면은 살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살지 않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해도 대항요건 역할을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대항요건 맞죠? 그럼 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럼 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즉시 임차인도 따라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이제 기출문제인데, 간접 점유자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오, 뭐 X 했다. 아이가.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아닌 줄 알고 있다. 자, 간접 점유자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맞죠? 자, 두 번째, 간접 점유자도 스스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X. 직접 점유자가 취득해야 취득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기니 디 묶으시고.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은 양괄호 3번 보세요. 자, 실제하고 주민등록이 달라. 자, 요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요거. 자, 임차인이 지금 예를 들어서 A입니다. 자, 임차인이 이제 전입신고를 하는데 10번지가 정확하게 맞아요. 그럼 임차인이 10번지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공무원이 착오를 해가지고 100번지로 주민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결론이 뭐냐? 임차인의 잘못으로 그러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고, 임차인의 잘못 없이 그러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임차인은 똑바로 신고했는데 공무원이 잘못했죠. 그래서 100번지로 등록이 잘못돼도 원래 10번지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자, 그게 양괄호 3번의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요 주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몰래 이전을 시켜버렸습니다. 주인이. 이런 경우 사회적으로 허다합니다. 왜? 임차인이 들어있으면 대출을 많이 못 받아요.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맞죠? 그래서 요 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다른 데 이전해 버린다고. 그럼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죠. 그럼 대항력이 상실될까요? 유지될까요? 유지된다. 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미연이 되겠습니다. 자, 양괄호 4번. 자, 다가구에 전입신고할 때는 지번만 적어야 됩니까? 동호수도 적어야 됩니까? 지번만. 자,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기록해야 됩니다. 자, 양괄호 5번에 보시면 1번에 처음에는 다가구였다가 다세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처음에 다가구였기 때문에 번지만 적었겠죠? 그러다가 다세대로 변경됐죠? 그럼 동호수를 다시 적어줘야 한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대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자, 양괄호 6번 보겠습니다. 자, 대항력이 존속이 되려 하면은 주민등록도 그대로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면 1번을 잘 보시면, 그죠?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 언제까지 존속해야 하느냐? 옆에 써놓으세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길, 종기까지. 종기. 등짝에 종기 났다가 아니다. 마지막 길.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길, 종기까지 주민등록이 존속이 돼야 된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면 원칙적으로 대항력은 상실한다. 그런데 말소 후에 주민등록을 회복하면은 대항력이 다시 생기죠.
근데 회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자, 니은에는 법에 따라서 회복했고, 자, 디귿 뒤로 넘겨보세요. 디귿. 자, 디귿은 법에 따르지 않고 그냥 기간 경과 후 단순히 재전입 신고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만약에 니은에 법에 따라서 이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회복을 했다면 대항력은 처음부터 유지된다. 소급. 이게 핵심입니다. 소급. 자, 근데 뒤로 넘겨보시고, 자, 법에 따르지 않고 이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단순 재전입 신고를 했다. 이때는 재등록이 된 때, 회복된 때, 그때부터 대항력이 발생. 소급이다, 비소급이다. 비소급.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보증금에 대한 판례. 자, 임대차 존속 중에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최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 자, 최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 그 줄 거 보시겠습니까? 자, 그 부분을 슈퍼 임차인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슈퍼 임차인, 슈퍼 임차인.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갑이 임대인이고 주택이 있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3월 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자, 요 임차인은 대항력도 가지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럼 대항력을 가졌다는 말은 주택을 뭐하고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대항력하고 확정일자를 가지면 우선 변제권도 가집니다. 맞죠? 그럼 자기 위에 선순위가 없어요. 선순위가 없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을 슈퍼 임차인, 이렇게 슈퍼. 이거 다른 학원에서 제가 슈퍼 임차인 하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 슈퍼를 빌려가지고 장사를 하는군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게 아니고, 가장 힘센 임차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힘세다. 지 맘대로 다룰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임대차가 아직까지 종료되지 않고 존속 중입니다. 자, 존속 중에 요 주택이 경매 신청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이 낙찰이 되겠죠. 그죠? 낙찰이 돼가지고 S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럼 주인이 S로 바뀌었죠. 그럼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자기 집에 가볼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저녁을 먹고 있단 말이야. 그럼 S는 나가라. 이랬을 때 못 나가겠다. 대항할 수 있을까요? 대항할 수 있지. 대항력이 있다 돼 있잖아요. 그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낙찰이 됐을 때 을의 권리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S한테 대항력을 주장해서 살 수도 있고, 두 번째, 자, S가 마음에 안 들어. 살기 싫어.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임대차를 해지를 해버립니다. 해지를 해가지고 임대차를 끝내버려요. 끝내버리고, 자, S가 납부한 돈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합니다.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자기 위에 선순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선순위가 없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을 슈퍼 임차인. 그럼 이 주택이 낙찰이 됐을 때 을은 대항력을 주장해서 계속 살 수 있고, 또 살기 싫으니까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자, 배당을 받았는데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을 다 못 받았어요. 그 다 못 받으면 나머지를 받을 때까지 다시 대항력을 주장해서 살 수 있습니다.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임차인을 뭐라고? 슈퍼 임차인, 슈퍼. 잘 기억하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거. 자, 지금 을이 임대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존속 중에 주택이 낙찰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우선 변제를 받아가려면 우선은 해지를 해야 됩니다. 해지를 해가지고 임대차를 끝내야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법원이 있다 칩시다. 법원. 자, 보통의 임차인은 법원에 요 해지를 해야 원래 배당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임차인은 해지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을이 살기 싫으면 해지는 안 하고 법원에다가 바로 배당 요구를 해버립니다. 임차인이. 그럼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요 배당 요구 속에 해지의 의사표시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자, 배당 요구는 예를 들어 7월 1일 했다 칩시다. 그럼 법원에서 배당 요구를 받았어. 그럼 받으면 배당 요구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 9월 1일 날 도달이 됐다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요 을은 우선 변제권을 언제 취득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자, 7월 1일 날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9월 1일 날. 왜? 임대차가 종료하는 순간 우선 변제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해지의 배당 요구를 통해서 해지의 의사표시가 법원을 통해서 전달이 됐죠. 그러면 그 통지가 도달했을 때 해지가 되잖아요. 맞죠? 그 해지가 되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언제 취득한다고? 9월 1일 날 취득한다. 그 이야기를 장구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설명 안 듣고 그냥 읽어보면 머리가 깨집니다. 깨져. 자, 다시 한번 슈퍼맨 한번 봅시다. 슈퍼맨. 자, 슈퍼맨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도 있고 자기 위에 선순위가 없고 요거를 슈퍼 임차인.
자, 요 주택이 존속 중에 경매가 돼서 낙찰이 됐다. 대항력을 주장해서 살 수 있고, 또 해지를 해가지고 배당 요구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자, 우선 변제를 받았는데 다 못 받았어. 그럼 다시 대항력을 주장해서 살 수 있다. 그럼 해지를 해야 되는데 이 임차인은 해지의 의사표시 대신에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합니다. 그럼 배당 요구 속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돼. 그럼 법원에서 배당 요구를 받아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이렇게 따라가죠. 이렇게. 그럼 해지의 의사표시가 9월 1일 날 도달이 되잖아요. 그때 9월 1일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꼴려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주택이 경매 절차가 두 번 될 수 있거든요. 제1 절차, 제2 절차, 이렇게. 자, 주택 하나에 경매 절차가 두 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1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해서 우선 변제를 받았어. 근데 다 못 받았어. 그러면 제2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옆에 써내서요. 자, 우선 변제권은 한 번 행사하면 영원히 소멸. 제1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이 행사되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은 소멸해버립니다. 따라서 두 번째 경매 절차에서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보증금 횟수나 대항력을 위한 존속 시기는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자, 3번에는 확정일자를 물었거든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그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받으러 가잖아요. 그죠? 그럼 계약서를 가지고 가죠. 그럼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다가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줘요. 그 날짜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확정일자를 합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아파트 명칭이나 동호수가 누락이 돼버렸어. 그런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었어. 그래도 확정일자 요건은 갖춘 것이다, 못 갖춘 것이다? 갖춘 것이다. 그렇게. 다만 계약서가 위조로 됐다면 확정일자 기능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즉 위조가 되지 않은 이상, 그죠? 아파트 명칭과 동호수 기재가 누락했더라도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갖추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판례가 갖췄다 이래 보면 좋잖아요. 갖췄다 하면 되겠는데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래 하니까 골치 아프다고. 자, 4번 보겠습니다. 소액보증금. 자, 우리가 이제 소액보증금이란 말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이야기하거든요. 맞죠? 자, 우리가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한테는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먼저 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뭐랍니까? 최우선 면제권. 자, 그러면 소액임차인은 지역마다 다르죠? 그죠? 서울은 하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서울. 서울은 얼마예요? 1억 6,500만 원까지. 자, 보증금이 1억 6,500까지 임차인을 소액임차인. 그러면 이러한 소액임차인은 선순위 은행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이거를 최우선 변제. 얼마까지? 5,500만 원까지. 이렇게.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5,500까지는 선순위 은행보다도 먼저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이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다. 자, A라는 은행에서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을 지금 3월 1일 날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럼 갑이 이제 돈을 안 갚으면은 A가 경매 신청해서 배당받아 가겠죠? 자, 그런데 3월 1일 날 저당권자가 들어왔는데, 자, 5월 1일 날 귀신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6월 1일 날 더 심한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자, 요 귀신을 소액 임차인이라 합니다. 자, 그럼 서울이라 칩시다. 자, 그럼 서울이면은 요거 얼마 받아간다? 5,500. 요것도 5,500. 요렇게 받아가요. 자, 그러면 A가 경매를 신청했어. 낙찰이 됐어. 이렇게. 그럼 요 주택이 처음에는 3억짜리였는데 유찰이 계속돼가지고 낙찰 대금이 1억 1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자, 선순위죠? 자, 선순위보다 B씨가 5,500까지는 먼저 배당을 받죠? 그럼 B씨가 얼마를 받아갑니까? 합치면 1억 1천이죠. 그러면 1억 1천을 B씨가 다 받아갔어. 그럼 은행은? 없어. 그럼 은행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은행은 귀신이 없을 때 저당을 잡았어. 맞죠? 근데 좋다고 있다가 귀신들이 스물스물 들어와. 그럼 은행은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대로 정되면 은행은 대출을 안 해줍니다.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주택 임대차는 주임법은 절충을 합니다. 자, 요 낙찰 대금에서 2분의 1을 딱 가지고 가릅니다. 니 반해라. 얼마요? 5,500원 은행이 먹고 나머지 5,500을 가지고 소액 임차인이 갈라먹기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도 중요하지만 은행도 보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충을 해가지고 낙찰 대금에서 반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때 낙찰 대금은 무슨 뜻이냐? 자, 그 양과를 1번에. 자, 주임법 8조의 주택가액, 그걸 이제 낙찰가액이라 합니다. 낙찰가액. 자, 주택가액은 낙찰가액.
경락가액. 거기는 대지도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계산할 때 배당해야 할 금액,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주택가액, 낙찰가액 이렇게 부릅니다. 자, 배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배당해야 할 금액입니까? 배당해야 할 금액. 조심해야 된다. 자, 양과로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 중요한 판례다. 천천히 읽어봐라. 양과로. 자, 요 따라 한번 그려보세요. 요 그림을 딱 그려봐야 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위에 주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 주택에, 잘 들어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임차인으로 들어왔습니다. 5월 1일 날.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도 가졌고 확정일자도 가졌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좀 있다가 요 토지에 B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갑이 은행한테 돈을 안 갚으니까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럼 이 토지가 낙찰이 됩니다. 낙찰이 돼요. 8월 1일 날. 그럼 낙찰이 되면은 S는 낙찰 대금을 법원에 냅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낙찰 대금 또 환가 대금 뭐 이렇게 대지의 환가 대금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첫째 질문. 자, 저당권자도 항상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그림을 잘 쳐다보고. 그럼 주택은 4월 1일 날 지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째 질문. 주택이 경매됐습니까? 땅이 경매됐습니까? 땅. 만약에 시험에 주택이 경매됐다. 이거는 거의 시험에 안 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자, 땅이 낙찰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땅의 낙찰 대금에서 주택 임차인이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다. 결론이 받을 수 있다. 왜? 우리 4번에 1번에 보면은 8조에 주택가액의 대지가액 포함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지의 환가대금, 대지의 낙찰대금에서도 임차인은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임차인도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은행도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차인하고 요 은행하고 누가 먼저 배당을 받습니까? 임차인. 그래서 우선 면제끼리는 성립 시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A가 선순위, B가 후순위. 그래서 대지의 낙찰 대금에서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고 찌꺼기 있으면 은행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게 양과로 2번입니다. 자, 그래서 대지의 환가 대금으로부터 그죠? 건저당권 채권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여기 전원 합의체 판결. 자, 저당권하고 읽어보니까 저당권하고 임차인하고 누가 선순위입니까? 양과로 2번. 임차인이 선순위지. 저당권을 설정받기 전에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그림을 제가 그대로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이 판례를. 그죠?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췄다. 그러면 A가 은행보다는 선순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지의 환가대금, 대지의 낙찰대금으로부터 저당권 채권에 우선하여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 배당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진한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보세요. 자, 갑의 소유인 채로 낙찰이 된 게 아니고, 자, 갑이 요 토지를 만약에 을한테 팔아버렸어요. 요렇게. 그러면 주택의 소유자와 땅 주인이 달라져 버렸어요. 맞죠? 그러면 요 땅에 대한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그대로 따라옵니까? 따라오지. 이렇게. 그럼 그때 갑이 B한테 돈을 안 갚으면은 B가 경매 신청하겠죠? 그러면 주인이 을로 바뀐 상태에서 낙찰이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요 낙찰 대금에 대해서도 A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임차인을 엄청나게 보호하겠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소유인 채로 낙찰되거나 요 임대인의 소유에서 제3자 소유로 바뀐 상태에서 낙찰되어도 주택의 임차인은 여전히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 자, 뒤로 43페이지. 자, 동그라미 4번 한번 읽어보세요. 4번. 자, 요 은행에서요. 잘 보세요. B라는 은행에서 갑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제 어른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대로. 자, B가 갑에게 대출하고, 요 대지에만 저당을 잡은 게 아니고, 주택하고 대지를 같이 잡았습니다. 그럼 이걸 공동저당이라 했죠. 그럼 B는 요 주택하고 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죠. 그럼 둘 다 낙찰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요 임차인은 요 낙찰된 주택의 가액에서 지 맘대로 배당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안분 배당을 할 수 있을까요? 안분 배당. 공동저당 원리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주택하고 대지가 한꺼번에 낙찰이 됐을 때 요 임차인은 주택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아갈 수도 없고 대지에 대해서만 받아갈 수도 없고 비례해서 안분 배당해서 받아가야 한다. 그게 뭐요?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6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택이 하나 있는데
전세권자도 들어있고 임차인도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자, 전세권자는 전세금 채권이 있고 임차인은 보증금 채권이 있습니다. 그럼 방 하나에는 전세권자, 방 하나에는 임차인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주택이 경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 전세금하고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자, 하나는 당연히 법원에서 배당을 해줍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연 배당 채권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하나는 당연히 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해줍니다. 읽어보세요. 배당 요구 채권. 자, 전세금 채권은 당연 배당 채권, 보증금 채권은 배당 요구 채권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이런 차이가 날까? 요거는 등기부에 올라가고 요거는 등기부에 안 올라가요. 우리 법원에서 가장 신뢰하는 장부가 등기부입니다. 아시겠죠? 계약서는 신뢰 안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전세금은 등기부에 찍혀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당연히 그냥 배당을 해주고 그래요. 근데 보증금은 등기부에 없죠? 등기부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해 주지 않고 배당 요구를 받아서 심사해서 배당을 해줍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잖아요. 자, 임차권을 등기하면은 보증금도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보증금도 등기부에 기록될 때는 이쪽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등기된 보증금은 당연 배당 채권 이렇게 바뀐다고. 그게 동그라미 6번입니다. 자, 여기는 등기됐다는 말이 없죠? 그래서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옆에다가는 옆에 크게 써놔라. 신은경 써놔라. 신은경. 자, 그게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 자, 그게 2007년도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2007년도.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KBS 9시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요때 여자 앵커 이름이 뭐라고? 신은경이라고. 고향이 어디라고? 경북 영천이라고 이렇게. 제가 훈련 받을 때 영천에서 받았거든요. 군대 훈련. 군대 영천.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 장교 출신입니다. 장교 훈련은 여기서 받습니다. 쫄병들은 논산에서 받고 장교들은 영천에서 받고. 잘 안 맞아. 자, 이게 판례가 왜 중요하냐 여기 보세요.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요 주택에 잘 들으세요. 요 주택에 C라는 사람이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왔습니다. 7월 1일 날 이렇게. 누가 들어왔다고? 소액 임차인. 그러면 이 사람은 선순위 요거는 어디다 칩시다. 어디다 치고. 자, 선순위 은행보다도 요거는 먼저 배당을 받죠. 그걸 최우선 변제랍니다. 최우선 변제. 자, 그럼 첫째 질문. 자, 대지가 낙찰됐을 때, 주택이 아니고 대지가 낙찰됐을 때 대지의 낙찰대금,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주택 소액 임차인은 선순위 은행보다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지에 대해서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고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선 변제하고 달리 최우선 변제를 땅에서 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요건을 정확하게 갖춰야 돼. 그게 9시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땅의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6월 1일이죠. 자, 그러면 6월 1일 당시에 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B가 저당을 잡을 때는 주택이 없었어. 그런데 6월 10일 날 주택이 들어왔어. 그리고 7월 1일 날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어. 그러면 최우선 면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주택의 소액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최우선 변제, 은행을 제끼고 먼저 받아내기 위해서는 자기는 은행보다 뒤에 들어왔지만 주택 자체는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택은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요 요건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자, 은행에서 대지의 저당권을 잡을 때 이미 주택이 있어. 그럼 이미 주택이 있으면 아직은 여기 없지만 앞으로 여기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니 그때는 C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C가 뒤에 들어오더라도 은행을 제끼고 먼저 받아가요. 그런데 요게 저당을 잡을 때 주택이 아직 없어. 그럼 없으면은 B가 귀신이 들어올 거야 이렇게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때는 뒤에 들어오도 이게 보호가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지의 낙찰대금에서 소액 임차인이 은행보다도 먼저 최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주택은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고. 들어오는 거는 뒤에 들어오지만 주택 자체는 미리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5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주택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저당권 설정 후에 들어왔죠? 그럼 이 주택의 소액 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양과로 1번은 임차권도 등기했죠. 등기했으면 보증금도 등기됐죠. 그럼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즉 당연 배당 채권자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양괄호 2번 보세요. 이것도 많이 봤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요거는 동시관계 맞죠? 그런데 임차인이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가 아니죠?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 등기를 말소해준다. 선후 관계입니다. 자, 3번은 참고하시면 되고. 자, 조금 쉬었다가 가담법 보겠습니다.